퇴직금도 연금도 있었는데 왜 100명 중 73명이 다시 일한다고 탑했을까? 이제 좀 쉬자라는 말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30년, 40년을 일하고 나면 이젠 내 시간이 올 줄 알았죠. 늦잠 좀 자고 낮에는 공원 산책도 하고 친구랑 커피 한 잔 나누면서 그렇게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은 어쩐지 불안하고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왔어요.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우리는 퇴직이라는 단어에 자유와 여유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퇴직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나온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나가고 있을까요? 실제로 60대 이상 퇴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려 73명이 다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었죠. 일 다시 시작했어요. 퇴직자 3인의 솔직한 이야기. 사례 1. 66세 퇴직 후 마트 계산대에 선 정순자 씨의 고백.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우리 부부는 둘 다 국민연금이 조금씩 나와요. 아끼면 살 수는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내가 무슨 존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밥하고 TV 보다가 하루가 끝나요. 어느 날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계산원 구함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용기 내서 이력서 내고 지금은 하루 4시간씩 일해요. 월급 많지 않아요. 근데요, 내가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사례 2. 64세 퇴직금 3억 받았지만 2년 만에 다시 택배 일을 시작한 박정호 씨.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퇴직금도 넉넉했고 여행도 가고 골프도 쳤죠. 근데 1년 지나니까 돈이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내랑 계산해 보니까 지금처럼 쓰면 10년도 못 간대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일단 무조건 아껴야겠다 싶어서 지출 줄이고 택배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몸은 좀 힘들지만 돈 들어오는 흐름이 끊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뿌듯하기도 해요.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이랄까. 사례 3. 68세 연금 120만 원으로는 모자라 아파트 경비원이 된 이모 씨. 은퇴 전엔 그냥 연금 받으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한 달 120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전기세, 관리비, 약값 아끼고 또 아껴도 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찾다가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죠. 월 200 가까이 되니까 그제야 숨통이 트였어요. 근데 그보다 더 고마운 건 사람 만나는 거예요. 매일 인사하고 누가 커피라도 하나 주면 그날은 기분이 참 좋아요. 다시 일하게 만드는 건 단순히 돈만은 아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연금은 정해져 있고 퇴직금은 쓰기 시작하면 끝이 보이니까요. 100세 시대라지만 정작 수입 없이 살아야 하는 시간은 30년 가까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더 무섭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일을 찾는 이유는 단지 생계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느낌, 하루를 계획대로 보내는 규칙성, 사람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어쩌면 더 근본적인 이유일지도 몰라요. 서울대 사회학과의 김난도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은퇴자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서 희미해지는 과정을 마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을 되찾는 방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은퇴 후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일하느냐예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예전처럼 일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60대 이후 퇴직자들은 지속 가능한 일을 찾는 데 초점을 둬요. 시간제 일자리 하루 35시간 일하는 형태로 체력 부담이 적고 일상에 리듬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공공근로, 마트 보조, 행정 도우미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자격증 기반 일자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운전면허버스, 택시, 바리스타 같은 자격증 기반의 일은 수요도 꾸준하고 일정 소득이 보장돼요.
지역 커뮤니티 기반 활동 시니어 모델, 마을 활동가, 공방 운영 등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살린 활동들도 은퇴 후 삶의 활력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다시 일하는 게 두렵고 창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간다는 자랑스러운 선택이죠. 끝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 하나. 당신은 왜 다시 일하고 싶은가요?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죠. 이유는 달라도 그 모든 건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해요.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그냥 인생의 다른 챕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챕터를 어떻게 써내려갈지는 오직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다시 일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몸도 괜찮고 나가면 사람도 만나고 가끔은 칭찬도 듣고. 나는 지금이 은퇴하고 나서 더 사람 같은 삶을 사는 기분이에요. 65세 공공근로 중인 박 씨의 말처럼요. 이어서 전문가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갈게요.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난 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경제적 필요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액티브 시니어 또는 액티브 리타이어 현상이라고 부르며 건강과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려는 6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먼저 경제적인 측면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액은 약 65만 원 정도예요. 물론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에 따라 개인 차이는 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이 금액만으로는 한 달 기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거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60대 이상 1인 가구 평균 생활비는 약 12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월 평균 연금액이 생활비의 절반 수준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은퇴자들은 퇴직금과 연금 이외에도 추가 소득원을 찾아야만 해요. 퇴직금은 한 번 받으면 일정 기간에 걸쳐 잘 관리해야 하지만 생활비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적당한 수준에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구체적인 실용 팁과 전략. 퇴직금은 한꺼번에 쓰는 돈이 아니라 기본 생활비 비상금 개념으로 관리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여행이나 큰 지출에 쓰고 싶어 하지만 퇴직금은 그동안 모은 노후 자산의 상당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의 약 3,050%는 예비비나 투자 자산으로 남겨두고 매달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일부만 사용하는 걸 권장해요. 예를 들어 3억 원 퇴직금이 있다면 1억 원 정도는 예금, 적금, 안정형 펀드 등의 분산 투자해서 비상시에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거죠. 소액 투자나 재테크로 추가 수입 창출하기. 최근 은퇴자 중에 소액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적립식 펀드나 ETF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식이죠. 이런 방법은 위험 분산이 가능하고 복리 효과로 장기적으로 자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상품 선택 시에는 수수료와 투자 위험도 꼼꼼히 따져야 해요.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금융감독원 등의 무료 재무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과 여가의 균형 맞추기. 다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 관리예요. 건강 상태나 가족 상황에 따라 무리하지 않고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정도의 파트타임을 추천하는 전문가도 많아요. 과로는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본인의 컨디션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무리할 땐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하기.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활동을 할 때 혼자서만 움직이지 말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취업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많은 지자체에서는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해주고 재취업 교육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런 곳에서 만난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정서적 안정도 얻을 수 있죠. 조심해야 할 점과 주의사항. 무리한 육체 노동은 피해야 한다. 60대 이후에는 관절이나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서서 하는 육체 노동은 삼가야 합니다. 사기 및 불법 일자리 주의. 최근 은퇴자를 노린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 불법 채용 광고가 많으니 일자리를 구할 때는 반드시 공식 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세금과 연금 수령액 영향 확인. 일을 다시 시작하면 소득이 생기면서 세금이 늘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정될 수도 있으니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사례로 본 현명한 일자리 선택. 앞서 사례로 들었던 정순자 씨는 마트 계산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노인 일자리 센터를 통해 고객 응대 기초 교육을 받았어요. 덕분에 업무에 적응도 빠르고 고객과 소통하는 즐거움도 느꼈죠. 박정호 씨는 택배 일을 하면서도 매주 한 번씩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피로 누적을 관리해요. 그는 일하는 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죠. 이모 씨는 경비원 일을 하면서 아파트 주민과 꾸준히 교류하며 외로움을 극복했어요. 지역 커뮤니티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점점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마치며 은퇴 후 다시 일하는 선택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동시에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건강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현명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혹시 지금 막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재무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신체 건강도 꾸준히 챙겨보세요. 그리고 만약 다시 일을 고민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